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금일이 여러분과 함께 영어 특강 코너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 특강 코너는 하나의 문법 파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관성을 지닌 문법들을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라인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 감각동사, 그리고 두 번째 상태 변화 동사, 그리고 세 번째 상태 유지 동사,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보다라고 알고 있는 see, look, watch, 그리고 seem의 차이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일 공부하게 될 감각동사, 상태변화동사, 상태유지동사,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우는 이 기본적인 표현들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비동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채널 영상 중에 비동사와 이형식과 관련된 구조의 영상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금일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양한 특강의 영상들이 제작이 될 텐데 모든 특강의 영상들이 하나로 또 연결되는 구조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 형식이 영어에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주어, 동사, 보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한번 따라 볼까? NVNA. 한번 따라보시면 NVNA. 즉, 보어 자리에는 영어의 명사가 될 수 있는 요소나 혹은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동사가 사용되고 바로 예외적으로 일반 동사에 몇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바로 일반 동사의 세 가지 부류를 보통 문법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첫째, 바로 감각동사. 그 다음 두 번째, 무언가 상태가 변화되는 느낌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상태변화동사.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떠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느낌을 잡아주는 바로 상태유지동사라는 이 세 가지의 독특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감각동사라는 이 동사 포인트에 맞춰서 다양한 실전 예문으로 실전 영문법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형식에 들어가는 독특한 감각동사를 배우기 전에 한번 이 형식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형식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동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즉, 비동사가 들어가서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두 개가 동일한 느낌을 잡아줍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 영어로 뭐죠? time, 금은 영어로 gold. 그럼 시간은 금이다. 그럼 영어로 time is gold. 문장. 이렇게 무언가 동등한 느낌의 100%를 클리어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비동사. 그 다음 또 하나 명사 넣어볼까? 이분이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사장님입니다. 그럼 영어로 This is my boss. 한번 따라보시면 This is my boss. 참고로 this is를 사람에 비유할 때는 이분입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은 이 프로젝트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This project is very important to me. 자, 한번 더 영어로 This project is very important to me. 자, 형식 표현 1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장에 들어가서 문장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 대표적인 게 바로 부사와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This project is important. very라는 부사도 생략이 가능하고 to me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뺄 수 있죠. 이러면 이 프로젝트가 나에게 뭐다? 그렇죠.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잡아주는 바로 이런 느낌을 잡아주는 게 비동사. 그 다음 또 한번 해볼까? 저는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혹은 나는 우리 회사 굉장히 만족해. 자, 정답은 I'm happy with my company. 한번 따라보시면 I'm happy with my company. 여러분이 해피라는 뜻을 보통 대부분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기억하는데 해피는 무언가 만족하다라는 뜻으로도 자주 활용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형, 만족하다라는 단어는 satisfied 아닌가요? I'm satisfied with my company. 다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격식체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만족하다 혹은 좋다라고 할 때는 I like my company 혹은 I love my company 혹은 비동사를 쓸 때는 I'm happy with.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빼면은 I'm happy. 그렇죠. 100%의 느낌을 잡아주는 바로 이런 느낌들이 바로 비동사의 표현이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형식 감각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딱딱하게 이 형식 감각동사, 이렇게 수학적인 느낌보다는 이 감각동사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다양한 회화나 여러 생활체들을 표현할 때 엄청난 활용도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실전 예문들로 꼭 마스터한다는 마인드로 오늘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감각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감각동사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B동사가 지니는 클리어한 느낌 때문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B동사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살짝 기계 같은 느낌처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이 바로 이 감각동사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감각동사는 총 5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을 오감의 동물이라고 부르죠. 자, 보는 동사는 look. 근데 보다라고 할 때 look 말고도 see하고 watch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다음 편에서 이제 라이언이 see와 watch와 look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독특한 동사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 들어갈 때 보다라는 느낌은 전담 마크맨으로 look, 그 다음 듣다라는 말은 sound. 그렇죠. 이때 같은 경우는 hear과 listen이 오지 않고 바로 sound, 그 다음 냄새 맡는 느낌은 smell, 그 다음 맛보는 건 taste, 그 다음 느끼는 거 feel. 이 5가지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보통 우리는 감각동사, 즉 오감동사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이 형식의 감각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확실히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과의 차이점을 느끼면서 실전적인 감각을 익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몇 가지 상황과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분이 여자친구분한테 옷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뻐? 자, 그럼 영어로 Am I pretty? 한번 들어보시면 Am I pretty? 이렇게 B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부를 때 남자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100% 클리어한 상태로 물었죠. 그럼 2가지의 경우가 가능해요. 이뻐. 혹은 아니 안 이뻐. 근데 만약에 나 이뻐 보여? 자,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일반 동사로 사용되는 감각 동사는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할 때도 귀에 들립니다. 나 이뻐 보여? 자, 그럼 영어로 Do I look pretty? 한번 따라 보시면 됩니다. Do I look pretty? 자, 이렇게 물으면 남자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감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이뻐 보이는데 색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데 이쪽 어깨 라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상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무언가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r idea is great. 자, 이렇게 B동사를 사용했으면 극찬이죠. 그쪽 분의 아이디어 생각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Your idea sounds good. 한번 들어보시면 Your idea sounds good.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의 느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들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게 들리는데 또 다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가능성의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한번 재미있게 스멜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2명의 신입사원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이 회사의 사장님이 같이 타신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들은 아직은 사장님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사장님이 실수로 방귀를 뿡 하고 끼신 겁니다. 자, 사장님이 어느 신입사원을 미워할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A 신입사원, The gas is terrible. The gas is terrible. 그러면 이 방귀는 정말 독가스야. 그렇죠. 이렇게 들리고요. 그 다음 B는 The gas smells terrible. The gas smells terrible. 이렇게 말하면 100%는 아니지만 방귀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A번 The gas is terrible. 그렇죠. 100으로 말했던 신입사원을 조금 미워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감각동사가 가진 장점은 내 감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때로는 B동사도 장점은 있죠. 아까 같이 Your idea is great. 이렇게 상대방의 무언가 100%의 만족도를 나타낼 때는 B동사도 장점은 있지만 B동사의 경우는 너무 클리어하게 묻는 느낌.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이 보통 감각동사를 공부할 때 3가지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B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B동사를 바로 앞으로 보내면 되죠. 예를 들어 쉽게 Are you busy? Are you tired? Are you angry? 그렇죠. 이렇게 바로 묻는데 우리가 배우는 감각동사는 크게 봤을 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바로 do, does, did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do you feel tired? 그 다음 혹은 너 오늘 왜 화나 보여? Why do you look so angry? 그렇죠.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 여러분이 do, does, did가 나오는 부분을 좀 많이 혼동이 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대표적으로 전치사 like가 사용되는 경우죠. 근데 이 like의 경우는 뒤에서 바로 설명이 되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언 선생님처럼 보여. 여러분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네 남자친구 공유처럼 보여.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처럼과 같은이 들어갈 때는 바로 감각동사 뒤에 like를 붙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은 선생님처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Ryan looks like a teacher. 그래가지고 네 남자친구 공유처럼 보인다. 그러면 영어로 Your boyfriend looks like 공유.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누구누구를 닮다라고 할 때 resemble이라는 단어보다는 원어민들은 실전에서 이렇게 look like의 표현을 활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때 like를 쓰고 혹은 like를 안 쓰는지를 꽤 어려워하시는데 바로 뒷 영상에서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원어민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때 보통 주어를 많이 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It sounds good. 한번 따라보시면 It sounds good. 바로 대명사를 썼죠. 근데 실전에서 말할 때는 그냥 sounds good. 한번 따라보시면 sounds good. 그 다음 되게 맛이 괜찮은데 tastes good. 그렇죠. 그 다음 되게 좋게 보인다 그거. 그럼 영어로 looks good. 그렇죠. 바로 주어 부분을 생략한 다음에 이렇게 3인칭의 looks 혹은 sounds 이 개념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뒷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다양한 예문으로 한번 큰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넓은 화면에서 여러분이 감각동사를 사용할 때 자주 실수하거나 그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이 보통 감각동사의 의문문을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좀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정문과 의문문을 스피드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언 화났어. 자, 그럼 영어로 Ryan is angry.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비동사죠. 자, 의문문이에요. 라이언 화났니? 자, 그럼 영어로 Is Ryan angry? 그 다음 라이언 왜 화났니? 자, 그럼 영어로 Why is Ryan angry? 그렇죠. 바로 이렇게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만 주어를 바로 앞으로 보냈으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잠시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너 오늘 회의 시간에 왜 화났었니? 너 오늘 회의 시간에 왜 화났었니? 자, 그럼 영어로 Why were you angry at the meeting today? 자, 한번 더 영어로 Why were you angry at the meeting today? 자, 그렇죠. 역시 비동사가 들어갔고 시제는 과거이기 때문에 Why were you angry?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예문은 라이언이 정말로 화가 났는지는 라이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라이언이 화가 나 보인다라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감각동사는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바로 눈이나 귀로 확인이 가능해요. 라이언 화나 보여. 자, 지금처럼 뒤에가 보여라는 말이 들리죠. 자, 그럼 영어로 Ryan looks angry. 그럼 이 문장은 일반 동사죠. 그럼 일반 동사의 의문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감각동사다라는 문법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쉽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요. 자, 그럼 의문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이언 화나 보여? 자, 그럼 영어로 Does Ryan look angry? 자, 한번 더 영어로 Does Ryan look angry? 그 다음 이제 왜 라이언 화나 보여? 자, 그럼 영어로 Why does Ryan look angry? 한번 더 영어로 Why does Ryan look angry? 그렇죠. 이렇게 바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거. 자, 그럼 이제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감각 동사가 사용된 몇 가지 의문문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자, 정답은 Why do you look so sad? 한번 더 영어로 Why do you look so sad?
자, 이 문장은 참고로 said 이외에 다양한 뭐 blue나 gloomy 같은 형용사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전적인 회화로 말할 때는 Why do you have the wrong face? 그렇죠. 이런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 이야기했던 Why do you have the wrong face의 표현은 라이언 영문법 코너 이제 의문사와 관련된 표현에서 한번 또 등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다음 계속 전진할게요. 너희 사장님 젊으셔? 너희 사장님 젊으시니? 자, 그럼 정답은 Is your boss young? 한 번 더 영어로 Is your boss young? 자, 그 다음 문제. 너희 사장님 젊어 보이셔? 즉, 너희 사장님 동안으로 보이시니?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감각동사는 한글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죠. 보이다라는 한글로요. 자, 정답은 Does your boss look young? 한 번 더 영어로 Does your boss look young? 그렇죠. 그 look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고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바로 does가 왔죠. 자, 그다음 나 젊어 보이고 싶어. 나 젊어 보이고 싶어. 자, 10이 나왔죠. 그럼 영어로 I want to look young. 한 번 더 영어로 I want to look young. 이제 빠르게 읽을 때는 I wanna look young.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 휴대폰을 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휴대폰 비싼 거니? 혹은 네 휴대폰 비싸? 자, 그럼 정답은 Is your cell phone expensive? 자, 한번 더 영어로 Is your cell phone expensive?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번에 새롭게 휴대폰을 장만한 다음에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내 휴대폰 비싸 보여? 내 휴대폰 비싸 보여? 자, 그럼 정답은 Does my cell phone look expensive? 자, 한번 더 영어로 Does my cell phone look expensive? 그렇죠. 이때는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바로 do, does, did가 오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감각동사를 사용하실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전치사 like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앞에 예문들을 통해 봤던 것처럼 감각동사는 대부분 뒤에 다 형용사가 오게 돼 있어요.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like와 함께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이 두 가지의 문법적인 설명으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그는 선생님처럼 보인다. 그는 선생님처럼 보인다. 자, 정답은 바로 뭐냐면 He looks like a teacher. 자, 한번 더 영어로 He looks like a teacher.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like가 온 건데 여러분이 이 문장 같은 경우를 He looks a teacher라고 표현하시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 쉬운 설명은 쉽게 우리나라 말에서 처럼 같은이 들어갈 때는 전치사 like를 함께 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e looks a teacher라고 말하면 그는 보인다 선생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글로 철자를 넣는 느낌을 영어는 스펠링으로 전치사 like를 넣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는 방식. 즉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 그는 되게 친절해 보여. 그는 되게 친절해 보인다. 그럼 영어로 he looks nice. 근데 그는 되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처럼과 같은이 들어갈 때 like를 넣는다라고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한 가지 문법적인 설명을 추가하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영어에 명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실전에서 급하게 이야기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He looks like nice. 자, 이 문장이요. 그는 되게 친절해 보여. 근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He looks like nice.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문장을 표현하신 다음에도 잘못된 걸 느끼셔야 되는데 전치사 like 뒤에는 그럼 영어의 명사가 될 수 있는 요소만 올 수 있죠. 즉 지금처럼 형용사 nice가 문법적으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말의 처럼과 같은이 들어갈 때 전치사 like를 쓰고 그 다음 문법적인 설명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영어의 명사와 관련된 표현들이 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커피 같은 냄새가 나. 하나의 음식을 맡다가 음식의 냄새를 맡다가 이거 커피 같은 냄새가 나는데 자, 지금 같은이 들어갔죠. 그럼 영어로 it smells like coffee. 한번 더 영어로 it smells like coffee. 그럼 이 문장 의문문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던 거. 이거 커피 같은 냄새가 나니? 이거 커피 같은 냄새가 나니? 자, 그럼 영어로 does it smell like coffee? 한번 더 영어로 does it smell like coffee? 그렇죠. 지금 처럼 같은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문장에 전치사 like는 있어야 되듯이
자, 그럼 이제 전치사 like가 감각동사가 사용되는 실전 예문 세 가지를 한번 라이언과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들어갑니다. 그 인형 어디서 산 거니? 그 인형 진짜 강아지처럼 보인다. 이제 상대방한테 그 인형 어디서 구입한 거니? 그 인형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보여. 자, 정답은 Where did you buy the doll? 자, 다시 한번 Where did you buy the doll? 그 다음 그거 진짜 강아지처럼 보인다. 그럼 영어로 It looks like a real doll. 한 번 더 영어로 It looks like a real doll. 그렇죠. 이 real이라는 형용사는 잘 알고 있으시면 무언가 되게 생생하거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꽃이 영어로 뭐죠? flower, a flower. 근데 정말 생화, 살아있는 꽃 같은 걸 우리가 생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화는 영어로 a real flower.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너희 사장님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 너희 사장님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 자, 정답은 Your boss looks like a good person. 한 번 더 영어로 Your boss looks like a good person. 지금도 이제 처럼이 있으니까 like. 그리고 like 뒤에 바로 명사가 들어갔죠. 그 다음 세 번째, 친구가 무언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오, 그거 되게 괜찮은 생각처럼 들리네. 그거 되게 괜찮은 생각처럼 들리네. 자, 그럼 정답은 It sounds like a good idea. 한 번 더 영어로 It sounds like a good idea. 아마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감각동사 뒤에 전치사 like가 오는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뭐뭐처럼 뭐뭐 같은의 느낌이 들어갈 때 같이 전치사 like를 적어준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이 이제 실전에서 감각동사를 표현할 때 앞에 주어 부분을 생략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회화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란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한번 1번. 그거 괜찮아 보인다. 이제 상대방이 무언가 옷 같은 걸 보여주거나 무언 상품 같은 거를 보여줬을 때 그거 되게 괜찮아 보인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사용하거나 입어봤으면 이거 좋아 라고 해서 It's goo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우선은 괜찮아 보인다. 자, 정답은 바로 뭐냐면 It looks good. 한 번 더 영어로 It looks good. 근데 이제 원어민들이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대명사 주어에 it을 많이 생략하고 그냥 looks good.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마 looks good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문장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안 하고 looks로 시작하죠. 여러분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표현들은 이제 명령문이나 혹은 친구에게 편하게 말하는 말일 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시작이 아니라 looks 이렇게 s를 붙여서 3인칭의 개념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즉 주어 it이 생략된 느낌을 꼭 받으셔야죠. 그 다음 2번 그거 괜찮게 들린다. 아까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봤던 예문 중에 하나인데 It sounds good. 한번 들어보십니다. It sounds good. 근데 it을 빼고 한번 해볼까? Sounds good 혹은 sounds great. 그렇죠. 역시 들어보셨던 표현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무언가 맛을 볼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가 이거 맛이 왠지 닭고기 같은 맛인데? 자, 원문장을 잡아주면 It tastes like chicken. 한번 들어보십니다. It tastes like chicken. 근데 역시 it을 빼고 이거 무언가 뭐뭐 같은 맛이 나는 음식인데요 라고 말할 때 taste like 그리고 여러분이 비유하고 싶은 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 이거 닭고기 같은 맛인데? 그럼 영어로 taste like chicken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유용한 표현이 이제 해외에 가서 여러분이 원어민 친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다가 이거 왠지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taste like mom's recipe. 자, 한 번 더 영어로 taste like mom's recipe. 이러면 바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같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같이 알고 있으시고요. 금일이 여러분과 함께 실전에서 다양한 문법들과 만나서 폭넓게 사용이 되는 바로 상태 변화 동사에 대해서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라인이 이전 채널 영상 중에 감각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등록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 감각 동사와 함께 여러분이 실전에서 함께 공부해야 될 동사가 바로 이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기본적인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대한 기초 개념을 끝낸 뒤에 바로 이 감각 동사 그리고 상태 변화 동사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감각동사와 상태변화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의 노선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입문자와 기초자분들을 위한 공부 방법이에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비동사와 일반동사,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능숙하게 부정문과 의문문도 함께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이 바로 감각동사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각동사를 공부할 때 함께 상태변화동사를 공부하시면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단 오늘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우선 이 영상을 한번 쭉 끝까지 보신 후에 상태변화 동사가 이런 동사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뒤에 라이언 채널에 있는 기본 동사, 즉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리고 감각 동사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루트로 여러분께서 입문자와 기초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 바로 초중급 레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상태 변화 동사를 꼭 한번 다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영문법이라는 뜻은 막연하게 쉬운 영문법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기초 영문법이에요. 그럼 오늘 배울 상태 변화 동사도 여러분께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시면 여러 상위 영문법들과 만나서 더 확장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중급 레벨 단계에서 라이언이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감각 동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앞에 보이는 두 번째 과정이 오늘 굉장히 중요할 텐데 상태 변화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나 비교급과 만나서 조금 더 문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즉 단순하게 상태 변화 동사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법들과 만나서 조금 더 의미를 폭넓게 확장해서 사용된다는 거.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가장 밑에 나와 있는 현재 완료와 그 다음 상태 변화 동사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도 여러분이 고려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다행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현재 완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라이언이 이미 촬영을 끝내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시리즈로 참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한 문장들과 또 긴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라이언이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필요하다면 라이언이 또 화면에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상태 변화 동사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비동사가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 타원의 느낌, 즉 진행이 되고 과정이 되고 변화가 되는 느낌을 조금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일반 동사의 개념이 바로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I'm tired. 자, 이렇게 말하면 나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 즉 100% 그리고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피곤하다라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밑에 표현을 보면 I got tired. 지금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떤 상태 변화 동사를 사용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I got tired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피곤해졌어. 즉 내 시점이 무언가 변화되고 이렇게 피곤해지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게 바로 상태 변화 동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표현 한번 같이 보면 I'm busy. 그럼 내가 정말로 굉장히 바쁘고 내가 바쁜 상태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느낌을 잡아주죠. 하지만 밑에 표현은 I got busy. 내가 전부터 지금까지 조금 바빠졌다라는 이 변화의 느낌을 조금 더 포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상태 변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비동사가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든 동사, 바로 그 동사들이 감각 동사와 상태 변화 동사예요. 비동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죠? 바로 일반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 오늘 배울 상태 변화 동사는 비동사의 장점이자 때로는 단점인, 즉 무언가가 100% 동일하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변화의 과정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Ryan is an English teacher.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라이언은 딱 100% 영어 선생님이다. 무언가를 동일성 있게 뚜렷하게 전달하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바로 감각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Ryan looks like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표현하면은 look이라는 동사는 우선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고 외관상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동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라이언 영어 선생님처럼 보여. 즉 이렇게 말했을 때 단점은 라이언이 진짜 영어 선생님인지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미를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장이 오늘 배울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Ryan became an English teacher.
그러면 라이언은 영어 선생님이 되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즉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영어 선생님이라는 표현에 조금 더 영어 선생님이 되어가는 과정까지도 내포하게 된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이 감각동사와 상태변화동사는 영어의 이 형식에 포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어렸을 때 이 형식을 어떻게 배웠죠? 주어, 동사, 보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라이언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NVNA. 한번 따라해보시면 NVNA. 즉 주어 자리에는 영어의 N, 명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영어의 세계 속에서 명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보어 자리에 있는 NA라는 표현은 명사가 될 수 있는 요소나 때로는 혹은 형용사, 즉 문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보여주는 이 NVNA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라이언 형식 파트의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자, 영어의 이 형식 속에는 자그마치 90% 확률로 주로 비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위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I'm tired. 자, 이렇게 말하면 나 정말 피곤해. 바로 이런 느낌을 잡겠죠. 하지만 가운데 있는 문장은 바로 감각동사를 나타내서 표현을 했습니다. I feel tired. 하지만 조금 더 바꾸면 I feel a little tired. 자, 두 번째 만들어진 감각동사는 오늘은 짧게만 우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감각동사에 해당하는 영상은 라인이 제작을 끝내뒀기 때문에 감각동사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비동사는 무언가 똑같은 동일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기계가 아니죠. 즉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미묘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동사가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왜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같이 저녁 먹는 거 어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I'm tired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그래 오늘은 쉬고 다음번에 먹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I feel a little tired today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100% 피곤하다는 느낌보다는 오늘 조금 약간 피곤한데 그럼 상대방의 친구는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에이, 오늘 그냥 같이 저녁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죠. 100%보다 내 감정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용도. 이게 바로 감각동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 I got tired. 그러면 나 피곤해졌어 라는 조금 더 과정을 보여주게 되겠죠. 물론 이 하나의 문장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뭐 때로는 직장인이면은 보고서를 만들었더니 그래서 나 좀 피곤해졌어 라고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문장이 되겠죠. 자, 과정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상태변화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간략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즉 비동사가 지니는 장점이자 때로는 단점인 동일성을 보완한다라는 거. 즉 밑에 보이는 타원의 느낌을 추가한다라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상태변화 동사의 뜻은 뭐뭐해지다, 뭐뭐가 되다, 때로는 뭐뭐한 상태로 바뀌다 라는 의미인데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뭐뭐가 되다라는 한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상태변화 동사에는 동사수가 7가지 이상이 돼요. 즉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크게 봤을 때 의미가 하나인데 왜 동사가 여러 개나 존재해요?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라이언이 뒤에서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감각동사와 비슷하게 이 형식의 구조로 보이게 됩니다. 이 감각동사와 상태변화동사는 정말 축복받은 동사예요. 왜냐하면 영어의 이 형식의 구조 속에는 자그마치 90% 확률로 비동사만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비동사만 들어가는 대표적인 형식에 일반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 센스 있게 이야기 드리면 나중에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감각동사하고 상태변화동사는 굉장히 유니크한 동사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의 눈 속에 한 번에 팍 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순서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비동사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일반 동사도 공부는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감각동사 그리고 상태변화동사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상태유지동사라는 동사는 이 상태변화동사만 잘 배우시면 나중에 정말 쉽게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상태변화동사의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과거 시제로 많이 사용이 된다.
네, 라이언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100%가 아니라 주로 과거 시제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점 꼭자리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고요. 왜 과거 시제로 주로 사용이 되냐면 변화가 되는 시점, 즉 상태 변화 동사는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는 느낌이죠. 그럼 변화가 시작되는 점이 바로 과거에 있기 때문에 주로 과거 시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예문으로 바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r face is red. 여러분이 상대방 얼굴을 봤는데 정말로 얼굴이 빨간 상태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너 얼굴이 너무 빨개. 자, 그럼 동일성이죠. 바로 your face is red. 근데 이제 옆에 표현은 your face looks red. 그러면 너 얼굴이 빨개 보여라는 바로 감각동사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근데 라이언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동사에 비해서 감각동사나 상태변화 동사는 우리나라 한글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면 너 얼굴이 빨개. 근데 옆에 표현은 너 얼굴이 빨개 보여. 그렇죠. 이렇게 보이다라는 말로 우리나라 한글 속에서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힌트를 줍니다. 저는 바로 감각동사예요 라는 힌트를요. 요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Your face turned red. 자, 바로 턴도 대표적인 상태변화 동사예요. 하지만 실전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 이따 후반부에서 배우겠지만 Your face got red. 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텐데 라이언이 아까 여러분께 상태 변화 동사는 시작되는 부분, 즉 과거부터 서서히 변하는데 시작이 되는 부분이 과거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로 과거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문이 바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My face turns red in winter. 여러분 중에 이제 추운 겨울날 갑자기 사무실이나 아니면 교실 혹은 집에 왔을 때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예문입니다. 즉 늘 항상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는 거. 이 점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상태 변화 동사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왜 별표가 3개이고 2개이고 1개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이런 동사들을 상태 변화 동사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걸 우선 눈으로 파악을 해 두십시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동사가 될 거예요. 바로 become. 그 다음 두 번째, get. 그 다음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동사들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동사들에 해당할 겁니다. turn, grow, come, go. 그 다음 for, run.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게 상태 변화 동사의 종류인데 상태 변화 동사는 크게 봤을 때는 의미는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분할을 하면은 뭐뭐가 해지다, 뭐뭐가 되다, 뭐뭐한 상태로 바뀌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다시피 큰 맥락 속에서는 그냥 뭐뭐가 되다라는 하나의 뜻을 지닙니다. 그럼 왜 의미는 하나인데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이 재미있게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영어의 이형식 구조예요. 영어의 이형식에는 자그마치 90% 확률로 무슨 동사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비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비동사는 일반 동사와 싸우기 위해서 이 이형식이라는 구조를 정말 활발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이형식 안에 일반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감각동사와 그리고 지금 배우게 될 상태변화 동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일반 동사인데도 이형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니크한 혜택이에요. 근데 감각동사는 혹시 종류 기억하실까요? 보다라고 할 때 감각동사는 look, 듣다라는 거는 sound. 여러분이 이 감각동사에서 보다와 듣다만 조금 주의해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라이언과 그 감각동사와 지각동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쉽습니다. 냄새 맡는 건 smell, 맛보는 건 taste, 느끼는 건 feel. 그래서 보통 이 감각동사를 오감동사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비동사만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형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니크한 일반 동사, 바로 감각동사를 전부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자리가 바로 상태변화 동사인데, 근데 상태변화 동사는 뜻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일반 동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 의미는 하나인데 이렇게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이 공간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바로 이 턴이라는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동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뭐뭐해지다 라는 의미인가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다들 여기서 자리를 비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미를 나눠 갖죠.
자, 그래서 턴이 이렇게 제한을 해요. 그러면 저는 색이 이렇게 변화되다라고 할 때 저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나머지 되어지다라는 의미는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요.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라인이 재미있게 스토리처럼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턴은 100%는 아니지만 주로 색이 변화되다라고 할 때 턴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의미를 들었을 때 턴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색의 변화가 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동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상태 변화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 예문 보도록 할까? My face turns red in winter. 아까 다뤘던 예문이고요. The trees turned red. 그러면 나무가 붉게 물들어가요. 자, 시작되는 부분, 즉 붉게 물드는 지점이 과거에 있으니까 과거 시를 썼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은 The light turned green. 여기서 the light은 참고로 신호등을 나타냅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표현.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동사들이 갑자기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턴이 제한한 방식이 생각보다 괜찮죠. 다들 어차피 자리를 비키지 않을 거면 의미를 나눠서 갖자. 그때 이제 한 명의 동사가 등장을 해요. 바로 come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되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럼 저는 무언가 상태가 좋게 변화되다라는 뜻으로 할 때 저만 사용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점은 보통 현대 영어에서는 come은 이제 상태 변화 동사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자리는 뒤에서 배울 get이 주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예전부터 사용이 된 상태 변화 동사 come은 현대 영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보통 come을 보게 되면 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come이 되어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주로 대부분 뒤에 바로 true라는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독일과 4강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했던 피켓 바로 뭐였죠? Dreams come true. 그렇죠. 바로 여기서 사용이 된 come, 즉 꿈은 이루어지게 된다. 늘 이루어지게 돼요라는 표현으로 바로 come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앞에 표현의 dreams, 복수기 때문에 come이 쓰였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Her dream came true. 그럼 그녀의 꿈은 실현되었다,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요. 근데 이 상태 변화 동사 come은 앞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예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영어에서는 대부분 이 come을 상태 변화 동사로는 잘 이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있는 예문 dreams come true 이 표현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즉 시험용 영어라는 뜻은 독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come이 여러분이 보통 오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독해를 하게 될 때는 앞에 예문이 전부 다 보이게 되죠. 그럼 come 뒤에 지금 true가 왔다는 뜻은 이건 상태 변화 동사 come이구나 라고 한눈에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전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단순하게 독해만이 아니라 바로 문장을 표현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상태 변화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ome의 영원한 친구. 바로 여러분이 흔히 가다라고 알고 있는 동사. 고 역시 상태 변화 동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의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기 그러면 come이 좋게 변화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저는 그럼 상태가 무언가 나쁘게 되다라고 할 때 저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요. 네, 여러분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현대 영어에서는 고 역시 상태 변화 동사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대부분 현대 영어에서는 get이 차지하기 때문에 get은 이제 뒤에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오랜 역사 속에서 자리 잡은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예문을 꼭 잘 기억을 해둬요. 자, milk went bad. 이제 특정한 우유를 가리킬 때는 the milk went bad. 자, 우리가 보통 상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그 우유가 상했습니다라는 뜻. 이제 우유가 상하게 되면 상하는 건 한 번에 확 상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쁘게 되다라고 할 때 그 뒤에 형용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조금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보통 표현도 많이 해요. The milk is off. 한번 따라 보시면 The milk is off. 혹은 Excuse me, this salad is off. 자, off라는 뜻을 비동사 뒤에 표현하게 되면 즉 신선도가 꺼졌다.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이거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음식을 언급한 뒤에 비동사와 off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표현을 조금 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센스 있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운데 문장을 볼게요. Everything went crazy around me.
자, 여기서 crazy라는 표현은 이제 좀 무언가 실전형으로 얘기하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좀 약간 안 좋게 돌아갔다. 근데 이제 뭐 환장하게 돌아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표현을 볼게요. Something went wrong in the office today. 그래서 그냥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그냥 뭔가 좀 안 좋게 됐어. 안 좋게 돌아갔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went wrong, 그 다음 went crazy, 그 다음 went bad. 이 세 가지 표현만이라도 꼭 알고 있으십시오. 이게 상태 변화 동사로 사용되는 고가 뒤에 주로 좋아하는 형용사의 표현들이니까. 그래서 앞에 나온 예문들은 가능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상태 변화 동사의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앞에 보이는 fall asleep. 아마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졸다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사용이 되죠. 물론 졸다라는 또 다른 동사구의 표현들도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fall은 떨어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졸게 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all asleep은 여기서 fall이 상태 변화 동사인지까지 여러분이 보통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fall asleep, 졸다라는 뜻으로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fall이 상태 변화 동사로 사용되는 표현은 그냥 이 표현 한 가지만 아셔도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옆에 표현이요. run dry. 보통 여러분이 run은 일형식으로 뛰다라는 뜻, 그 다음 버스나 기차 등이 운행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run이 뒤에 목적어를 받아서 삼형식의 구조로 사용이 될 때는 무언가 장사하거나 운영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run dry, 무언가 건조한 상태가 되다, 마르다라는 뜻으로 딱 이 표현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세요. 자, 그럼 밑에 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Don't fall asleep while driving. 그럼 운전 중에 졸지 마십시오. 그 다음 Why did you fall asleep? 그럼 왜 졸았니? 뒤에 조금 이제 살을 붙이면 Why did you fall asleep in the class? 그러면 왜 수업 시간에 졸았니? 라는 뜻 정도로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The well ran dry. 그러면 그 우물이 말랐다라는 뜻입니다. 자, well은 영어에서 굉장히 여러 품사로 사용이 되는데 well이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 잘이란 뜻.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뜻이죠. 그 다음 well이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건강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드리면은 My father got well. 자,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건강해지셨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ll이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건강한, 건강해진 이란 뜻이 있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the well. 그러니까 well 앞에 관사가 있죠. 관사는 당연히 명사가 나온다는 중요한 신호죠. 그럼 well이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우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요번에 꼭 잘 기억해둬요.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 보이는 fall asleep, 그 다음 run dry는 그냥 이 두 가지 표현을 그냥 관용적으로 알고 있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두 가지 동사가 무슨 상태 변화 동사로 쓰인다 안 쓰인다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상태 변화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영상 초반에 왜 별표 3개부터 1개까지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초반에 봤던 영상에 비해서 무언가 동사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즉 앞에서 배웠던 go, come, 그 다음 for, run 이런 표현들의 상태 변화 동사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에만 익숙해지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go하고 come이 오다와 가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그럼 최근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상태 변화 동사로 대표적으로 become하고 get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ecome이 왜 상태 변화 동사의 영원한 1인자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become은 예외적으로 뒤에 두 가지의 품사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become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become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앞에서 등장한 예문이죠. Ryan 영어 선생님이 됐어. 자, 그럼 영어로 Ryan became an English teacher. 그 다음 이제 때로는 친구가 되다라고 할 때는 become friends.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태 변화 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뒤에 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동사는 become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지만 이제 초중급자 레벨들을 고려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추가해 드리면 턴도 뒤에 예외적으로 무관사로 명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극도로 예외적인 명사만을 사용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변절자로 변하다. 그 다음 뭐 공산주의자가 되다. 혹은 무언가 종교에서 무언가 변화되다라고 할 때 예외적으로 턴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건 초중급 레벨자분들만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become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데 become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때는 격식의 영어,
때로는 비즈니스 용어로 좀 자주 사용된다라는 건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혹시 앞에서 라이언이 언급했던 예문 중에 혹시 이런 예문 기억하시나요? 친구에게 나 바빠졌어. 자, 그럼 영어로 I got busy.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 용어로 제가 좀 바빠졌습니다. 자,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할 때는 I became busy.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become은 뒤에 독특하게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데 형용사가 오는 경우 때는 주로 격식체형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get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get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뒤에 페이지에 라이언이 한 가지 준비해 두는데 여러분이 보통 get을 뭐뭐를 얻다라고 많이 기억을 하죠. 하지만 지금 라이언이 말하고 있는 get은 상태 변화 동사로 되어지다라는 get을 말하고 있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get은 상태 변화 동사로 뭐뭐 해지다라고 할 때는 뒤에 형용사만을 사용합니다. 즉 뭐뭐 되어지다라는 의미의 get은 뒤에 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즉 이 점에서 영원히 get이 become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마 여기까지 배웠으면 라이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여기는 become이 혼자 다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처음 배울 때 복잡한데 become은 뒤에 명사도 쓸 수 있고 형용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차라리 그냥 상태 변화 동사는 become 하나만 두면 간편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은 보통 become을 게으른 천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become은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주로 격식의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랑 주고받는 영어나 아니면 회화체에서는 대부분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상태 변화 동사는 현대 영어에서는 get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get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뒤에 명사를 받을 수가 없죠. 상태 변화 동사로 사용이 되는 get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턴이 있죠. 턴 같은 경우나 grow 같은 경우도 현대 영어에서는 대부분 get으로 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너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 조금 약간 중톤으로 이야기를 하면 your face turned red. 근데 이제 요즘 최근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죠? 편한 사이 때 your face got red. 바로 너의 얼굴 색이 빨갛게 변화되다라는 뜻으로 해서 요즘에는 색이 변화되다라는 뜻도 턴을 잘 사용하지 않고 get을 사용한다라는 거. 하지만 get이 보통 상태 변화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편한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톤과 비격식으로만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점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라이언하고 기본적인 부분을 간략하게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라이언이 한번 톤을 잡아주겠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라이언이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는 뭐죠? 즉 편한 회화체로 이야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정답은 I'm so tired. 한 번 더 영어로 I'm so tired. 그 다음 이제 상대방에게 너 너무 피곤해 보여. 자, 보여가 나왔어요. 자, 그럼 영어로 You look so tired. 바로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한글에서 힌트를 주죠. 자, 그 다음 나 너무 피곤해졌어. 자, 지금 라이언이 발음하는 이 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제가 좀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나 피곤해졌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지. 그래서 정답을 두 개 준비했어요. 자, 위에 걸 읽어볼까? I got so tired. 한 번 더. I got so tired. 근데 만약에 조금 여러분이 비즈니스적인 느낌으로 격식체 있게 이야기할 때는 I became very tired. 자,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 앞에 보이는 표현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표현해 보십시오. 라이언이 한번 가볍게 읽어드릴게요. 읽어주는 이유는 이게 격식이다, 비격식이다. 자, 나 너무 바빠. 그 다음, 너 너무 바빠 보여. 그 다음 세 번째는, 나 바빠졌어. 자, 준비해 오셨나요? 자, 1번은 I'm so busy. 그 다음 2번은 You look so busy. 그 다음 세 번째는 I got so busy.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격식지 있게 표현하실 때는 I became very busy.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둬요. 자, 그럼 라이언과 함께 상태 변화 동사가 포함이 된 몇 가지 예문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넌 좋은 남편이 될 거다. 넌 좋은 아내가 될 거다. 자, 이제 아들,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제 부모님 마음으로 라인이 준비해 본 예문입니다. 자, 우선 정답을 바로 띄우도록 할게요. 이유는 정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You will become a good husband. You will become a good wife. 자, 근데 여기서 이제 become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좋은 남편이 될 거다.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조금 더 과정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게 바로 become. 그 다음 become만이 유일하게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become을 사용하지 않고 비동사의 원형 개념에 you will be a good husband,
You will be a good wife.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단 비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과정적인 느낌으로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00%될 것이다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이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할게요. 자, A하고 B 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문은 입문자분들보다는 조금 초중급자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한 예문이에요. 즉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가볍게만 참여해 보시고 나의 레벨이 초중급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그럼 라이언과 함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글 중에 뭐뭐 할 시간이 거의 다 됐다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두십시오. 자, 우선 라이언이 바로 정답을 띄울게요. 자, 앞에 도입부만 라이언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s almost time to 동사. 이렇게요. 한 번 더. It's almost time to 동사. 자, 보통 여러분이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할 때는 It's time to 동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잘 시간이다. 그럼 영어로 It's time to go home. 퇴근할 시간이다. 즉 집에 갈 시간이다. 그럼 영어로 It's time to go home. 근데 여러분이 보통 일상생활 하게 되면 퇴근할 시간 거의 다 됐네. 저녁 먹을 시간 거의 다 됐다라는 표현 참 많이 쓰죠. 그때 지금 almost를 부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거의 다 됐네. 그럼 영어로 It's almost time to go home. 때로는 It's almost time to get off work. 자, 저녁 먹을 시간 거의 다 됐네. 그럼 영어로 It's almost time to have dinner. 이렇게 꼭 기억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뒤에까지 한번 쭉 다 읽어볼까요? 발표할 시간이 거의 다 됐다. 그럼 영어로 It's almost time to begin my presentation. 그리고 선생님 혹시 여기서 begin 대신에 start를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start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start를 사용하는 것보다 begin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약간 격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egin하고 start는 같은 개념처럼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을 나타내고 싶으실 때는 start 대신에 begin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 초중급자 레벨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don't be nervous라고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Don't get nervous. 한번 따라보시면 Don't get nervous. 자, 여기서 get이 바로 상태 변화 동사죠. 여러분이 만약에 don't be nervous라고 이야기하면 긴장하지 마.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의미가 들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번지점프 같은 거 할 때 혹은 유격훈련 군대에서 받을 때처럼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런 느낌이 약간 don't be nervous고 긴장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긴장은 이제 서서히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don't get nervous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이 점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과 함께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get과 관련된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 get의 활용도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실 때 모든 get과 관련된 표현을 다 마스터하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get이라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꼭 알고 있으십시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무언가 손에 얻는 개념. 근데 이때 get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얻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도 얻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우는 바로 상태 변화 동사. 즉 문법적으로 이제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get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무언가를 얻다라는 get이에요. 하지만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되어지다. 하지만 이제 라이언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시험용 영어보다는 실전에서 직접 쓰고 말하는 영어를 많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개념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가볍게 예문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앞에 1번하고 2번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한번 시작해볼까? 자, 여러분이 알겠어 라고 할 때 표현 정말 많죠. 근데 오늘은 이 표현으로 할게요. I got it. 한번 따라하시면 I got it. 바로 여기서 it은 상대방이 말했던 무언가 정보 혹은 상대방이 말했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한 정보나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얻었다, 즉 이해했다라는 뜻으로 보통 I got it. 이 표현으로 사용하고요. 물론 이제 I got it 이외에도 여러 표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다음 어디서 그치마 샀니? 자, 그럼 영어로 Where did you get the skirt?
자, 보통 여러분이 이제 영작을 시켰으면 분명히 by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Where did you buy the skirt? 문장은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take, bring, buy 이런 표현들을 get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get은 얻다, 즉 얻다라는 뜻으로 사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사다와 이렇게 get으로 무언가를 구입하다를 개념을 조금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get이 조금 더 비격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한테 어머 너 그 치마 어디서 득템했니?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때 buy 대신에 get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분 승진했어요. 그 다음 나 기다리느라 지쳤어.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그럼 같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got a promotion. 그 다음 she got promoted. 자, 두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라이언이 get이 무언가를 얻다라는 뜻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도 이렇게 얻다라고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승진이라는 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도 she got a promotion.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앞에 첫 번째 문장은 get이 무언가를 얻다라는 뜻.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she got promoted. 참고로 여기서 promoted는 이제 과거 분사로 형용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해석을 하면 그녀는 승진이 되어졌어요 라는 뜻으로요. 자, 앞에 두 문장 모두 다 활발하게 사용이 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의 문장의 정답은 I got tired of waiting. 자, 한 번 더 영어로 I got tired of waiting. 그리고 밑에 4번의 문장 역시 영어의 이형식 구조예요. 문장.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험용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야기 드리면 위의 문장의 she got a promotion은 3형식 문장. 그 다음 뒤에 있는 she got promoted도 영어의 2형식 문장인 거. 그래서 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상태 변화 동사가 실전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차근차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영상 초반부에 상태 변화 동사는 진행형이나 비교급과도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실전 표현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 문장이에요. 한국의 날씨는 춥습니다. 자, 우선 위의 문장을 읽어볼까요? The weather in Korea is cold. 그 다음 아래 문장을 읽어볼까요? It's cold in Korea. 자, 두 개의 문장 다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실전에서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를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더 격식체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상대방과 내가 가까운 근처에 사는 경우가 아닐 때 보통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뉴욕에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럴 때 무언가 날씨 등을 언급할 때 조금 더 격식체에 있는 문장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문장은 여러분이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옆에 사람한테 오늘 되게 춥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하죠? It's cold today. 바로 비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It's cold today.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친한 대상한테 이야기할 때가 보통 이렇게 비인칭 주어 is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랑 저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오늘 한국 되게 추워. 이렇게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하실 때는 It's cold in Korea toda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의 서서히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문장입니다. The weather in Korea got cold. 자, 상태 변화 동사로 get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상대방과 내가 편한 사이 때. 근데 이제 아래 문장 The weather in Korea became cold. become도 뒤에 분명히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대신에 이제 become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조금 격식체형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 변화를 한번 더 줘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e weather in Korea is getting colder. 그 다음 밑에 문장은 The weather in Korea becoming colder. 근데 보통 이제 위에 get 버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 자, 바로 get과 become이라는 상태 변화 동사에 진행형을 얹어서 점점점 뭐뭐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cold 뒤에 er이라는 비교급을 붙여서 colder.
그렇죠. 그럼 해석을 했을 때 한국은 점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는 중이에요라는 가장 세련미 있는 문장이 탄생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교급 영상은 또 라이언이 같이 제공을 해주겠지만 짧은 형용사나 부사일 때는 er, 그 다음 긴 형용사나 부사일 때는 more. 근데 이제 불규칙 변화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이어서 문장을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초중급자분들을 위한 문장인데 The weather in Korea getting colder and colder. 혹시 비교급 공부하신 분 중에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즉 앞에서 배웠던 문법에 또 한 번의 비교급을 얹어서 더 세련미 있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상태 변화 동사로 시작을 해서 진행형과 비교급을 얹어서 문장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리고 그 단계 속에서 비교급에서 배우게 되는 비교급 and 비교급으로 문장을 조금 더 계속 길게 늘린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의 문법을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추가적인 문법을 얹어서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단 모든 문법을 배우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또 다른 문장 속에서 조금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나올 예문은 여러분이 꼭 평생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띄우도록 할게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 읽기 전에 라이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I am의 축약어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두 가지 발음이 있다고 했어요. 중톤이나 조금 격식체로 이야기하실 때는 I'm. 하지만 편한 사이 때 발음할 때는 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조금 중톤으로 발음해 볼게요. As I'm getting older. As I'm getting older. 하지만 편한 친구끼리 이야기할 때는 As I'm getting older. As I'm getting older.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가 멋있는 이유는 앞에 as는 뭐뭐 하면서라는 부사절로 사용이 된 as, 그 다음 상태 변화 동사 get에 현재 진행형을 끼워 얹어서 바로 as I'm getting, 그 다음 뒤에 old라는 형용사 뒤에 바로 비교급이라는 문법까지 포함이 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질 때는 부사절을 알아야 되고 상태 변화 동사를 알아야 되고 현재 진행형 그리고 비교급까지 마스터가 돼야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전체 통으로 기억하는 것도 라인이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측에 보게 되시면은 as I get older, 물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왼쪽의 문장 As I'm getting older 이렇게 기억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It's hard. 그 다음 to see some friends.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 공감하시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뭐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승진을 하게 되시면 업무도 바쁘게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 많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문장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전진할게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장 속에서 앞에 배웠던 표현의 실전 적용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자, 오늘 우선 정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단, 오늘 배운 표현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he days are getting shorter. 그 다음, 때로는 the days are getting longer. 자,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제 날이 점점점 짧아진다. 그러니까 날은 하루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여러 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는 the days. 그 다음 복수 주어가 왔기 때문에 are. 그 다음 진행형이죠. The days are getting. 그 다음 짧아지다라는 건데 더 짧아지다라는 표현으로 shorter. 그 다음 더 길어지다라고 할 때는 longer. 그래서 이 표현 여러분이 영월기를 사용하시거나 조금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 때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입니다. 가토에다가 밑줄 쳐두시고요. 자, 정답은 I think I'm getting older. 한 번 더 영어로 I think I'm getting older. 그 다음 앞에 이제 라이언이 썸네일을 보여드리고 있죠. think와 관련된 표현 중에 I think에 해당하는 표현은 라이언이 이전에 촬영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후에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상태 변화 동사와 현재 완료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지금 상태 변화 동사를 촬영하기 이전에 기초자 분들이 볼 수 있는 현재 완료 버전의 영상을 이미 촬영을 끝내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금일 영상 후에 꼭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My business is doing well these days.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I got so busy.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I've been so busy. 자, 여러분이 상태 변화 동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현재 완료의 느낌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상태 변화 동사는 과거의 시작점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대신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무언가 연결되는 점. 하지만 늘 이야기 드리지만 과거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포인트는 현재에 맞추는 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미묘한 차이를 혹시 느낄 수 있으실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위의 문장의 I got so busy는 상태 변화 동사를 논하기 이전에 시제가 바로 과거 시제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현재까지 바쁜지 안 바쁜지는 파악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럼 현재도 바쁜지 물어볼 여지가 있다는 거. 하지만 밑에 문장은 정확하게 현재 완료가 사용이 됐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점. 모든 포인트는 현재에 맞춘다. 즉 아래 문장은 현재까지도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이 문장을 단순 문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실전 영어 속에서 라이언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치킨집을 운영 중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치킨이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닭을 튀기고 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가게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와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빠졌어. I got so busy.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상대방 친구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바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그런 경우 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상태 변화 동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아래 현재 완료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경우가 어울리냐면 만약에 두 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을 언급해 볼게요. 그럼 진짜 라이언은 요즘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 소식이 좀 끊긴 것 같던데. 아, 라이언 피자집 하잖아. 라이언 요즘 피자집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바빠. 그럼 이제 상대방 친구 입장에서는 저를 못 본 지 꽤 됐죠. 그럼 라이언이 지금 전부터 피자 가게를 하다가 계속 바빠. 그럼 지금도 바쁘다라는 걸 언급해 주고 싶을 때는 Ryan has been so busy.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실전 영어에 가까운 설명 방법이 되겠죠. 지금 배웠던 이야기를 꼭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라이언이 영상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죠.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은 꼭 여러분이 다양한 문법을 좀 더 공부하신 후에 다시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각에서 보시면 이제 상태 변화 동사와 현재 완료가 분명히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금일이 여러분과 함께 상태 유지 동사에 관해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전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배워왔던 순서를 잘 기억하신다면 상태 유지 동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단 상태 변화 동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저희가 왔던 길을 한번 차근차근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비동사가 사용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거. 특히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형식의 구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때로는 보호 자리에 이렇게 한 단어의 형용사가 들어가는 구조. 하지만 앞의 영상에서 배웠듯이 보호 자리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법들도 있고, 그리고 이 형식의 기본 구조를 활용해서 무언가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원리로 문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라이언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형식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 그리고 여러분이 단순 패턴식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이 이끄는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고 싶을 때는 이 형식은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언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형식은 가볍게라도 큰 구조를 이해할 가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비동사의 기본적인 탄생의 원리에서 바로 감각동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즉 감각동사는 비동사가 너무 두 개를 일치시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언어를 부드럽게 표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감각동사였어요. 대신에 감각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어느 경우 때 전치사 like가 필요한지, 어느 문장에서는 전치사 like 없이 단독으로 이제 형용사가 오는 구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히 감각동사 부분은 회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언이 조금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와 기초자분들의 시각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상태 변화 동사. 이 상태 변화 동사 역시 기본적인 비동사가 주어와 보어에 너무 뚜렷한 느낌을 잡기 때문에 무언가 차츰차츰 변화되는 느낌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변화 동사는 장기적으로 현재 완료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문법이니까 여러분이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상태 변화 동사는 특히나 진행형과 함께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바로 상태 유지 동사가 있습니다. 상태 변화 동사의 원리가 무언가 차츰차츰 변화되는 원리를 나타내주는 동사라면 상태 유지 동사는 어느 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때로는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동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상태 유지 동사가 될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순서처럼 여러분이 비동사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 감각 동사, 그 다음 상태 변화 동사, 그리고 함께 상태 유지 동사를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마스터가 된다면 이제 지각 동사라는 부분과도 함께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상태 변화 동사는 또 현재 완료라는 부분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문법이기 때문에요. 즉 라이언이 모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하나의 문법 파트를 배운 뒤에 또 다른 문법을 배우실 때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 영상을 차근차근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기서 배웠던 부분이 다른 문법과도 같이 만난다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영어는 크게 하나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상태 유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상태 변화 동사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상태 변화 동사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지만 실전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동사는 become과 get, 이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상태 유지 동사도 라이언이 지금 아직 앞에 적어주지 않은 여러 동사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메인으로 사용되는 동사는 앞에 세 가지 동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stay, keep, remain. 근데 remain 같은 경우는 보통 격식체의 영어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전에서 remain을 표현할 때는 stay하고 keep과 관련된 표현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 하지만 관용적인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remain이 사용되는 관용적인 상태 유지 동사의 표현도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상태 유지 동사도 상태 변화 동사와 동일하게 뒤에 주로 형용사가 사용이 됩니다. 단 100% 형용사가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뒤에 명사성의 느낌도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적으로 사용이 되면 상태 유지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 확률이 80% 정도. 그 다음 나머지 명사가 오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이제 상태 유지동사를 꾸준히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뒤에 예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상태 유지동사 뒤에 이렇게 the same이라는 명사가 오는 구조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 유지동사를 배우실 때는 바로 앞에 영상에서 배웠던 상태 변화 동사의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실타래처럼 되게 술술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상태 유지 동사 뒤에는 주로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고 예외적으로 명사의 표현도 함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 예문으로 한번 같이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유지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개의 정답을 한번 바로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의 예문입니다. The fact remains the same. 참고로 여기서 remai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keep이나 stay 등으로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해요. 즉 remain이 나오는 단어는 문장체가 조금 더 격식체의 느낌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리고 remain the same이라는 표현은 꼭 잘 기억해 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 아래에 있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The fact remains unchanged.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on이 사용이 된 형용사가 사용된 겁니다. unchanged.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표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on이 들어간 형용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문법들을 한눈에 한번 짧고 간결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상태 변화 동사와 상태 유지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구조의 비동사와 감각 동사와 함께 공부하고 복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유는 바로 순차적으로 비동사의 원리부터 시작돼서 이러한 문법들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의 차이를 꼭 기억하신다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할까? Don't worry, we are still young.
자, 이 문장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비동사가 사용됐죠. We are still young. 여기서 still은 이제 부사니까 빼도 되고요. 바로 우리는 여전히 젊다. 즉, 우리는 여전히 100% 젊다라는 동일성의 느낌을 뚜렷하게 나타내 주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You look younger than your friends. 바로 대표적인 비교급이 사용된 표현이죠. 즉 여러분이 이렇게 감각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라이언과 이후에 지각동사를 배울 때도 이 감각동사의 원리는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You seem to be getting younger every year. 바로 중간 부분에 be getting younger. 바로 상태 변화 동사와 현재 진행이 합쳐진 모양. 그리고 뒤에 영걸이라는 비교급까지 표현이 됐죠. 이렇게 상태 변화 동사는 무언가 상대방의 상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차츰차츰 변화되는 느낌. 그래서 해석을 하면 너는 매년 되게 젊어지는 것 같이 보여. 바로 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실 때는 I think you are getting younger.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Everyone wants to stay young. 바로 stay가 등장을 했죠. 자, stay young이라는 표현은 즉 번역을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즉 늘 젊은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바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표현에 stay young이라는 표현이 상태 유지 동사와 그리고 형용사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1번부터 4번까지 예문들을 쭉 잘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서 사용된 문법은 어떠한 문법,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표현이 어떠한 문법이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은 꼭 이해를 해두셔야죠. 자, 그럼 여러 예문을 통해서 상태 유지 동사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두 개의 예문과 힌트 표현이 있습니다. neutral, 바로 중립적이다 라는 형용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의 예문은 stay라는 상태 유지 동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이유는 상태 유지 동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라이언이 어떠한 상태 유지 동사를 여러분에게 정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keep을 사용할지 아니면 stay를 사용할지 아니면 조금 더 격식체의 느낌의 remain을 사용할지 조금 혼동이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두 개의 표현 stay라는 상태 유지 동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yan stayed neutral. 그럼 라이언은 중립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stay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는 바로 이 형식의 구조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즉, 근데 형식에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면 stay 다음에도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어떠한 형용사의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 바로 그 문법의 이름이 상태 유지 동사입니다. 자, 이번에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그 가게는 9시까지 열린 채로 있었다. 자, 그럼 영어로 The store stayed open until 9 p.m. 이러면 저녁 9시까지 열린 상태가 유지됐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겠죠. 참고로 open은 동사도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형용사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저희가 늘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라이언이 한글에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격식체의 느낌이 들리죠. 바로 remain을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I hope의 구조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한글을 뚜렷하게 소망이라는 표현을 넣어드렸어요. 대표적인 가정법의 구조죠. I wish we could remain the same. 그래서 이 구조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번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라이언이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도 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부터 계속 피곤해온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젝트에 계속 집중을 해야지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은 keep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사용이 된 여러 가지 문법들은 라이언 채널에서 이미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용된 긴 명사절, 그리고 현재 완료, 그리고 조동사 should, 그 다음 몇 가지 여기서 등장하는 take on과 관련된 표현들은 라이언 채널 영상에서 이미 다른 부분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은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I know 다음에 대절도 같이 읽으면서 문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I know that you have been so tired since you took on this project. 그 다음, but you should keep focused on this project. 이제 오늘은 이제 초중급자분들 말고 기초자분들도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라인이 천천히 축약 없이 발음을 했어요. 자, 여기서 바로 keep 다음에 focused, 바로 과거 분사가 사용된 표현입니다. 분사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형용사로 인식이 돼요. 즉 keep이라는 상태 유지동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듯이 이렇게 분사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문장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른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상태 유지동사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운동하다는 workout, 그리고 상태 유지동사는 stay를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은 그 마을은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 때로는 그 마을은 변하지 않았다. 자, 이 문장은 조금 격식체의 문장으로 remain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회화로 위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work out every morning to stay healthy.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은 아까 여러분이 처음 문장에서 라인이 언급했던 구조에서 앞에 있는 주어 부분만 바뀐 거죠. 바로 the village remained unchanged.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간 구조도 가능하고 the village remained the same. 이러면 바로 뒤에 예외적으로 명사가 들어가서 엄밀히 따지면 위에는 변하지 않았다. 그 다음 아래 문장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태 유지 동사에 사용되는 표현들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대표 동사는 keep, stay, 그 다음 무언가 격식체의 느낌일 때 remain 정도.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배웠던 상태 유지동사, 라연이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 유지동사는 앞에서부터의 순서를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비동사의 기본 원리, 그 다음 감각동사, 상태변화동사, 상태유지동사. 그리고 상태변화동사의 원리만 공부하실 때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상태유지동사는 생각보다 어렵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확실히 영상을 보시면 라연이 상태변화동사를 설명했던 시간보다 상태유지동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상태유지동사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구사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하고 늘 함께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보다와 관련된 4가지 동사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감각동사를 배우다가 look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영어에서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바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다라는 말을 배울 때는 크게 3가지 동사의 차이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see, 그 다음 두 번째가 look,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watch. 그 다음 seen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 look을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see는 보다라는 말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e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눈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것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보통 se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샘플로 예문을 만들어 볼까? 나 너 어제 종로에서 봤어. 그러면 내가 우연찮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를 봤다는 얘기죠. 한번 예문 만들어 볼까? 그럼 영어로 I saw you in 종로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나 너 어제 영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봤다? 나 너 어제 영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 봤어. 자, 그럼 영어로 I saw you studying English hard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무언가를 보게 되다라는 말이 보통 C에 가깝고요.
자, 이에 반해서 룩하고 와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룩하고 와치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아까 C의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무난하게 보는 것들을 나타내는 느낌이 강했다면 룩하고 와치의 공통점은 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다라는 느낌.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look at, 그렇죠. 여기서 at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ook at의 경우는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 즉 고정된 것을 집중해서 보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look at의 느낌이에요. 한번 샘플로 예문을 만들어 보면 A 친구가 미안해, 나 약속에 좀 늦을 것 같은데, 약속 시간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메뉴판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메뉴판은 가만히 있고 내가 고정된 것을 집중해서 보는 느낌.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I'm looking at the menu.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I'm looking at the menu. 이게 바로 look at의 느낌. 자, 이에 반해서 watch의 경우는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들이 움직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TV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보다라고 할 때도 바로 그래서 watch를 많이 쓰는 거죠. 하나 간단하게 예문을 만들면 친구가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그냥 야구 경기 보고 있는데. 그럼 영어로 I'm watching baseball games.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들이 보통 watch의 느낌이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보다와 관련된 동사에서 몇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C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C가 단순하게 보다라는 뜻 이외에도 누군가 친한 대상을 만나다라고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겠어요, 이제 알았어 라고 할 때 I see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무언가 눈으로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인지하게 됐다라고 해서 I see가 알겠어요 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점은 뭐냐면 원어민들은 무언가 큰 장소에서 영화나 연극 그리고 뮤지컬을 봤다라고 할 때는 watch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see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예문을 만들면 나 어제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 그럼 이 문장에서 굳이 극장을 언급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I saw a movie yesterday. 한번 더 영어로 I saw a movie yesterday.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watch의 개념을 사용하시면 극장에서 본 영화가 아니라 바로 집에서 본 영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연극과 관련된 예문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자, 연극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볼까? A play. 해보시면 A play. 플레이에다가 관사 어를 붙이면 바로 연극이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자, 내일 나 연극 볼 거야. 자, 거야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럼 영어로 I'm going to see a play tomorrow.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다 옵션으로 한 가지 더해주면 여러분이 무언가 특정한 영화를 봤다라고 할 때는 아까처럼 I saw a movie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I saw the movie. 한번 따라 보시면 I saw the movie. 그렇죠. 직역하면 이제 나는 그 영화를 봤어. 그리고 콤마를 찍은 다음에 영화 타이틀을 언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회화로 말할 때는 이 콤마의 개념을 언급할 수가 없죠. 한번 예를 들어 나 어제 극장에서 아이언맨을 봤어. 자, 그럼 영어로 I saw the movie Iron Man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I saw 아이언맨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면은 예를 들어 아이언맨을 닮은 이제 모형 같은 거를 봤다라고도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C와 관련된 주의점들 꼭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look과 관련된 표현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ook은 뒤에 어떤 존재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몇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look at, 그렇죠. at이 오게 될 때는 무언가 고정된 것을 집중해서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대신에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감각동사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look like 해보시면 look like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 그 다음 look 뒤에 한 단어의 형용사가 올 때는 형용사하게 보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look의 개념을 감각동사와 같이 비교하실 때는 at이라는 전치사가 오느냐 아니면 다른 표현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look at의 개념은 좀 약간 상대방한테 세게 들리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이거 봐봐. 그럼 영어로 look at this. 충분히 가능한 표현입니다. 대신에 look at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거나 비즈니스,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용할 때도 look at보다는 차라리 take a look at. 한번 따라보시면 take a look at.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약간 격식체의 느낌을 풍길 수 있다는 거. 자, 세 가지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에게 이거 한번 봐봐.
자, 그럼 영어로 take a look at this. 자, 한 번 더 영어로 take a look at this. 그 다음 두 번째, 제 고객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객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럼 영어로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한 번 더 영어로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이렇게 말해야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되고요. 자, 비즈니스 버전도 한번 같이 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청중들에게 저기 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즉 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한번 따라볼까? Please take a look at the numbers. 한번 더 영어로 Please take a look at the numbers on the page. 그렇죠. 이렇게 바로 표현하면 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라는 바로 정중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look at보다는 take a look at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look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을 살펴보면 보통 여러분이 look과 seem과 관련돼서 좀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우선 look이 감각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두 가지의 구조를 지닌다고 했죠. 대표적으로요. 바로 뭐냐면 look 다음에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의 개념들을 붙일 때는 look like 명사. 그렇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 근데 seem은 look이 할 수 없는 조금 더 다양한 문장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앞에 네 가지의 seem이 가능한 구조를 보고 있죠. seem은 대표적으로 뒤에 투부정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ook의 개념은 뒤에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럼 look하고 seem의 결정적인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면 look의 경우는 내가 직접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 즉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 느낌. 근데 seem의 경우는 약간 추측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저를 직접 본 다음에 라이언 바빠 보여. 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라이언 바빠 보여. 그럼 영어로 Ryan looks busy. 자, 한번 더 영어로 Ryan looks busy.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글씨를 되게 짧게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라이언 왠지 바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럴 때는 Ryan seems busy. 한번 따라볼까? 어떻게 한다? Ryan seems busy.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look은 내가 무언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하는 느낌. 근데 seem의 경우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생각과 추측의 느낌으로 말하는 게 바로 seem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seem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들과도 같이 복합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울 때는 쉽게 기억하는 건 look은 내가 직접 보고 말하는 느낌, seem은 약간 추측에 가까운 느낌. 대신에 look하고 seem은 모양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watch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 watch의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위에서 배웠던 see나 look, seem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되게 혼동이 올 부분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같이 한번 샘플로 몇 개의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상대방이 묻습니다. 저기 취미가 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What is your hobby? 근데 이 표현은 원어민 친구한테 물을 때도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는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좀 되게 딱딱하게 들리죠. 딱히 뭐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모하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는 보통 시간이 날 때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걸 추천드려요. 한번 같이 해볼까? What do you like to do? 한번 따라보십니다. What do you like to do? 그 다음 언제? In your free time?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한테 오히려 취미를 부드럽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한다.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냥 평소에 야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해요. 라는 느낌으로요. 그럼 같이 말하면 I just like. 해보십니다. I just like watching baseball games. 바로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저는 평상시 때 야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얘기가 그냥 취미처럼 들릴 수 있죠. 문장,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아까 배웠던 C하고 watch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면은, 오늘 집에 오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유심 있게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 집에 오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를 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우연하게 고양이를 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C의 개념. 시제는 과거. 그럼 영어로 I saw a cat. 해보십니다. I saw a cat. 집에 오는 길에 on my way home. 그 다음, 그리고 and 저는 그것을 유심 있게 봤어요. 그럼 영어로 I watched it. 여러분이 보통 반려견을 나타낼 때는 내가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성별을 부여하셔도 돼요. 이제 남자면 he, 여자면 she. 근데 정확히 말하면 동물도 영어식 사고방식은 3을 취급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말했을 때 and I watched it.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만약에 it이 너무 싫으면은 그 고양이라는 관점으로 the cat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난번 영상 감각 동사에 이어서 오늘 영어에서 보다와 관련된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마지막 인사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